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재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일파만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특히 이 제주도에 있는 별장, 저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가 이거 정말로 송긴 신분과가 맞느냐, 수상하다, 이거 차명 거래는 아니냐,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났느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저도 이제 맨 먼저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언론에 살살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유튜버들도 지금 많이 보도하고 있고요. 특히 일부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요 별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앞으로 말이죠. 이제 이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잘 하겠지만 상당한 의혹이 굉장히 많다. 예. 쉽게 얘기해서 이 돈, 아니, 문다혜가, 이혼까지 했는데 무슨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 돈을 또 이 집을, 이 별장을 제주도에다 사느냐고요. 3억 8천. 근데 이게 3억 8천 주고 샀다고 돼 있는데, 이게 2022년도, 그러니까 딱 2년 전 얘기잖아요. 2022년도 7월에 샀다. 2달 후에 퇴임하고 나서. 그런데 2년 만에 제주도 이 별장 집이요. 한 9억에서 10억 간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제주도 집값이요. 요즘은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한참 뭐 중국 큰 손이 온다. 뭐 수년 전에. 이때는 뭐 그야말로 서울 강남집 못지않게 많이 올랐지만 요즘은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10억짜리가 3억 8천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다운 계약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 문다혜가 한마디로 이제 검찰에가 칼을 뽑았잖아요. 거꾸로 누구한테 칼을 뽑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당할 줄만 아느냐. 그러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야말로 검찰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결기를 다지고 있어요. 야, 이런 인간이 대통령의 딸이다. 야, 이거 국민을 뭘로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친문 쪽에서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친문들의 반발은 조국이가 리드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윤건영이 이런 인간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웬일인지, 야, 이 고민정의가 말이 없네요. 참 수상하죠? 예. 자, 그래서 요 이제 친문들 세계, 특히 이제 조국이가 연일 이거를 제2의 논두렁 사태다. 이렇게까지 지금 여론 몰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중앙일보에서 처음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곽상도 의원이 말하자면 지금 이제 문재인의 이 비리 의혹, 사위 특채와 관련해서 요거를 이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 당시 TF 팀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에 대한 요거를 곽상도 의원이 수사는 사실상 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중앙일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이거 죄가 맞다. 예, 죄가 맞다. 당연히 이건 뇌물죄로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파만파로 모든 게 커져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특히 이 문다혜라는 인간이 말이죠. 검찰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정식으로 싸우겠다. 내가 개구리냐.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쭉 먼저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이가 지금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본인은 이제 메밀밭에서 통도사업 메밀밭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우산 하나 들고 뒷짐지고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자기가 이제 억울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앞이 캄캄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요것도 아직도 입은 안 열고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얘기를 보면요. 지금 문다혜가 검찰한테 쏘아붙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문재인과 문다혜 완전히 부전여전이다.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 둘이서 결혼했을 때 이 문재인이가 서 씨한테, 서창호한테 너 노숙을 좀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안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타이스타 젯으로 간 거예요. 항공 경험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 문다혜가 그야말로 반발을 하고 그야말로 이제 독심을 먹는 걸 보고, 야, 이 사위 서창호가 아니라 문다혜를 노숙을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능을 갖다가 문재인이가 잘 못 잡은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그냥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가, 이건 이제 대전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 다혜야, 아버지 말씀이다.
이거 딱 제대로 직격을 하는 거예요. 다혜야 아버지 말씀이다. 딱 맞는 얘기죠. 문재인이가 2016년도 11월 20일 날 올린 글이 되겠습니다. 팔로우한 글. 여기에 뭐라고 했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요렇게 2016년도 11월 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가 이제 한참 나왔을 때, 요렇게 얘기했어요. 피의자로 그냥 갖다 줘자. 딱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현 검찰한테도 적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 검찰한테도, 문재인이가, 이게 문재인의 말하자면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의 소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문재인도 피의자를 갖다가, 지금, 그대로 갖다가 예우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말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하라. 이런 얘기를 김소연 변호사 저력이 있어요. 딱 찾아서 지금 이 김소연 변호사가 다혜한테 들은 메시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함부로 까불지 마. 네가 어디다 대고 까불어.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이가 제1신호로는 여기 이 동영상 15초짜리 동영상을 올렸어요. 통수사 메밀밭. 그리고 이제 하늘이 새까맣고 뒷짐지고 있고 우산을 쓰고 있고 고개만 돌리는 15초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쪄져 있는 상황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문다혜가 올린 글을 보면은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제가 조금 키워보면 여러분들 자 이름 없는 거 이게 문다혜 거예요.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여기서는 오더를 누가 줬느냐? 윤 대통령이 줬다는 것이죠. 왜 윤 대통령이냐? 여기서는 경제 공동체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성원 요거를 묶어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로 해서 나를 유죄로 판단하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조작 수사, 정치 수사 압박을 줬다. 요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고 요 이모티콘 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죠. 경제 공동체 아니야. 운명 공동체야. 가족이야. 예. 그러니까 이 경제 공동체보다 더 가까운 운명 공동체인데 나를 건드려? 이렇게 지금 반발하는 거가 되겠고요.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문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연인 신문이라고 해서 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면 또 여론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자연인 신문이라고 말로 치환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막 하자는 거지. 예, 전직 대통령 가족까지 건드려? 요런 지금 괘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 겸손은 안 할래. 참지 않겠다. 겸손은 안 할래. 그렇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인간을 딸로 뒀으니 뻔한 거 아니겠어요? 요게 이제 제 2번 두 번째 입장문이 되겠고 첫 번째 입장문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구리의 자기 신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을 던지고 왜 하필 내가 맞았냐?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구리, 지금은 이제 경정공동체, 막가장. 그러니까 전직 노무현 대통령을 인용하고 현직 윤석열 대통령을 인용해서 조작수사, 탄압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하고 막가자는 건데 나는 가족 공동체야. 예, 전직 대통령의 딸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건드리요? 한번 붙어보자. 딱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야, 이런 무식한 참 인간. 이러한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자택,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 있는 전시기획사 사무소,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별장, 요거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이 별장에 내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송기인 신부 거를 샀다. 이런데 이 송기인 신부를 언제 샀느냐? 2020년도 7월에 얼마에 3.8억. 요거가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밝히는 내용은 이제 미디어 X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유튜브 이제 매체들 그래서 이 서초동 법원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TV 이런 유튜브에서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현지 취재까지. 자, 그래서 요 취재 내용하고 미디어 X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미스테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이 사진을 통해서, 자료화면을 통해서 이제 이게 송기인 신부가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문재인의 멘토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별장은요, 이 별장, 이게 문다의 별장이에요. 제주도 그냥 바닷가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예. 자, 요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바닷가가 안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보면 바닷가가 이렇게, 이 앞에 딱 바닷가가 있잖아요. 이 왼쪽에 이게 집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별장이 되는 건데, 요 별장의 사이즈는요, 대지가 한 110평, 그리고 건평이 한 3, 40평, 요렇게 된다고 하고요. 현재 이걸 뭘로 쓰고 있냐, 이제 별장은 자기가 필요할 때 이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에어비앤비,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뭐 여행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에어비앤비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숙박비가 한 20만 원. 이 에어비앤비가요, 이 호텔보다는 조금 싸. 그리고요, 아주 관리가 잘 됩니다. 예, 저도 한번 써봤는데 에어비앤비가 그래서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여러 명이 갈 때,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집처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반 호텔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에어비앤비로 돌려서 지금 돈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놀이. 그래서 이제 하룻밤에 20만 원이니까 30일 다 나간다. 그러면 한 달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600만 원씩 탁하니 앉아서 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기되는 의혹을 보면 우선요, 요 별장과 관련해서 송기인 신부는 이제 언제 샀느냐? 요게요, 1993년도에 샀다고 합니다. 살 때 가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 7월에 팔 때는 3억 8천에 팔았는데, 현재 시세는 9억에서 10억이 간다. 요걸로 볼 때 2년 사이에 어떻게 제주도에서 별장값이 이렇게까지 뛰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시세는 어떻게 누가 조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 계약서를 썼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하나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처음에 이제 송기인 신부가 93년도에 샀다고 돼 있는데, 예, 요것을 언제 이용했느냐. 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재임 중조는 재임 후에 이용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는요, 재임 후인 2022년도 7월에 퇴임 후인, 이거를 사갖고 그 다음 달 8월 달에, 지금 이제 거기 가서 휴가를 한 일주일이나 있다 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2019년도 7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요 별장에 가서 쉬고 왔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1박 2일 정도 쉬고 왔다. 휴가 중에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손자까지 가서 데리고 간 것은 결국은, 물론 손자 데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지 딸인 문다혜가 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실소유는 이 이전에 이미 문다혜 걸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손자까지 데려가서 1박 2일 쉬었다 온 것이 아니냐. 요렇게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유가 과연 이 문다혜 거가 언제부터 됐느냐. 이게 차명으로 사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송기인 신부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2005년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 위원회 위원장을 송기인 신부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재산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그때 7억 7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송기인 신부가 언론에 밝히기를 이거 전부 다 관계기관에서 점검을 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자동차 한 대하고 현금 예금 15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요게 2005년도 얘기인데, 요 돈이 이렇게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예금 150만 원밖에 없는데 부동산을 사? 더군다나 또 하나 의혹은 뭐냐? 이 가톨릭 정관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 신부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없다. 예. 자, 그런데 왜? 이게 말이죠. 각 교구에서 가톨릭 신부가 딱 되면 완전히 100%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부 다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돈이 필요 없다 이거죠. 예. 돈이 필요 없다. 자, 이래서 이제 또 그러니까, 그리고 별장들이요, 천주교 별장들이 지역마다 교구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까지 신부가 또 살 수 있느냐? 정관에도 부동산을 가지면 안 되는데, 요런 것도 또 의혹 중에 의혹이라는 거죠. 첫째,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별장을 살 것이냐? 정관에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구입했을 것이냐?
그리고 문다혜는 돈이 어디 나서 샀을 것이며 언제 진짜 샀을 것이며 다운 계약서가 맞느냐 안 맞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의혹에 대해서 말이죠. 제대로 이제 해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요 문다혜라고 하는 인간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요, 이 미디어엑스의 보도를 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 제가 지금까지 요약해서 내용, 그럼 지금 이 별장의 위치는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에 이 별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미디어 X의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가톨릭 사제의 봉급이 결국 월 200만 원 안팎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교구 소속의 하성룡 신부가 지난 1월 달에 매경하고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사제 서품을 받은 지 내가 15년이 됐는데 이게 금년도 인터뷰입니다. 금년 1월 달 월 220 정도가 나와서 저축할 필요도 없고 왜 노부장이 확실히 잘 되니까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게 그러니까 노부장이 되고 돈도 없고 또 부동산도 가질 수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별장을 가지게 됐냐. 이거 수상하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별장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이제 추석이 끝나면 소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가 지금 매일같이 반발하고 있어요. 조국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석 명절 밥상용이고 논두렁식의 투가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야권의 반발의 이 프레임 이걸 보면은 지금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이제 요런 지금 수사 문제, 특검 문제,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를 덮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적 공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김 여사 윤 대통령 쪽에서 문재인과 김정숙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예. 그리고 특히 시기적으로 보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용 밥상으로 밥상 안주로다가 이걸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3년째 수사하는 것을 왜 지금 시점에 털리는지 이유를 알아먹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윤 대통령 지지도 추락하고 그리고 이제 김 여사 수사 문제가 있고 그러니 검찰이 맞불을 놓은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조만간에 문재인을 갖다가 딸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울 텐데 검사의 검자가 칼검자가 아닌데 찌르고 또 찌른 후 또 비틀고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따님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빌려줬니? 이런 문제 등도 임기가 끝난 뒤의 일인데 언론에 흘리는 작업이 제2의 논두렁식의 수준이고 이러한 작업을 검찰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두렁식과 관련해서 윤건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프레임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국까지는 이제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도 굉장히 열불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요 수사가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한동훈, 그 다음에 이원석,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송경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요런 사람들이 한 패거리가 돼갖고 문재인 수사를 막았다. 이런 이제 구조, 이런 프레임, 이런 얘기들이 뭐 거의 사실처럼 쭉 지금까지 전해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곽상도 전 의원이 지금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뭐냐. 이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여태까지 수사가 안 끝난 게 그야말로 난센스 중에 난센스다. 왜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곽상도 이 의원은요. 그 당시에 요 사건을 갖다가 처음으로 2019년도 1월인데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어요. 그 당시 이스탄공 비리 TF에 이제 소속되면서 요거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요. 2020년도 9월에는 이제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고발해가지고 수사를 똑바로 하고 이제 검찰을 이제 방문할 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곽상도는 오히려 자기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본인이 굉장히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야당에서, 그 당시는 여당이었었죠. 야당이 이제 우리 자유의힘,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 곽상도 의원이 뭐라고 이걸 반박하냐. 야당이 그 당시 이제 지금 정치보복이다, 먼지털이식의 수사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 여당과 정부, 여기에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하는 여권 그 당시 인사들이 이스탄불하고 타이이스라엘은 서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게
전부 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 거짓말로 밝혀진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지난 1월 달에 전주지법에서는요, 이상직하고 타이사제 박석구 대표한테 징역 2년하고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예. 자, 이걸 보면 이상직이가 타이셋을 설립한 것이 맞지 않냐. 본인의 주장이 맞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이 그 당시에 이 수사를 똑바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현직 대통령 때 수사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안 하려고 엄청 몸부림쳐서 전주지검을 2번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부장검사만 만났고, 2번째는 문전 박대를 당해서 민원실에다가 소리만 내고 왔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뭉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 3월에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같은 해 6월 달에 공익감사를 못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기관들이 서로 뺑뺑이를 돌리니까 이 사건을 암도 안 하고 서로가 북치고 장구치고 별짓을 다 혼자서 이제 했지만은 서로가 핑퐁만 하고 수사를 안 하더라. 예. 그래서 본인이 태국까지 가서 박석구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상직이가 서씨를 취업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녹취하고 회사 등기부 이런 자료들을 다 찾아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전주지검에 갔다가 바쳤는데 녹장 수사를 한 것이고, 이후에도 검찰이 찾은 자료를 내가 다 들어와 볼 수 있었으면 진작 결론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깔아뭉겨진 것을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본인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 보복을 당해가지고 2019년도 1월 의혹을 제기한 후에 문재인이가 같은 해 3월 김학의 사건에 내가 연루됐다면서 수사라고 지시해서 그 2019년도 4월에 출범한 수사단에서 석 달간 수사를 받았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예. 이런 그 일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직무 관련성이 100% 인정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경제 공동체였고, 그리고 이제 융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이상직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사위를 자기 회사에 취업시킨 것 아니냐. 이런 걸로 보면 뇌물 혐의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윤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수사를 하느냐. 요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수사가 빨리 끝나느냐 안 끝나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 대통령의 결심여에 달려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재인과 관련된 우리 국민 내 분노가 얼마만큼 지금 그야말로 끌어오르고 있는지를 문재인과 그리고 문다의 김정숙이는 똑바로 알고요.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은요, 요 수사 대응과 관련해서 당내 특별 기구까지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 아니 무슨 낯짝으로 수사에 대한 대응 기구까지 당에서 만드냐 이거예요. 이런 정당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이런 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론의 압박과 비난의 수위를 높여야 되겠고,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요, 그야말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는 게 이제 심우정 신임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요 발언을 그야말로 조속하게 굉장히 스피드 있게 이행에 옮기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금년 가을 안으로, 그야말로 10월 달 안으로 말이죠. 늦어도 10월 안으로 문재인과 김정숙, 그 다음에 문다의 새로운 기록을 세워라. 전부 다 구속쳐라. 이런 지금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